5번째 과목입니다. 정말 어쩌면요, 우리는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벌써 81번부터 100번까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겹죠. 그러나 이 지겹다기보다는 너무 재밌다. 점점 풀어갈수록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또 당연히 합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다다익선이라고 문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5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에 81번부터 100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81번 보니까 자갈을 깼대요.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시공연도에 일반적인,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이 뭐냐, 왜 자갈을 깨냐 이 말이잖아요. 이거 왜 깨? 바로 이겁니다.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깨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또 1번입니다. 또 왜 이걸 제가 가감하게 2, 3, 4를 지우냐 그러면, 실제 여기서 더 강조해. 제가 은행식이라 그랬잖아. 또 그래서 제가 1번이야 이렇게, 다음에도 1번이야. 그래서 바로 항상 동일한 시공 연도보다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이 뭐냐 그러면, 목적이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이 증가하잖아요. 이것이 답이에요. 그러나 답도 정말 우리가 항상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혼돈될 수도 있지만, 역시 그럴 때는 눈으로 익혀라. 몇 번? 1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깬자갈의 사용 목적은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결론은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82번입니다. 목재를요, 작은 조각이에요. 이제 벌써 영어 단어만 알아도 답이 나왔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와 같은 유기질의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을 가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겠다 이 말이죠. 재판한 목재 가공품인 건데 바로 이거잖아요. 조각이라는 말이 뭐예요? 파티클이라는 말 자체가 조각이잖아요. 보드. 그러니까 조각 보드. 답은 1번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티클 보드라는 말은 파티클이 조각이에요. 이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색깔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방향성이 없고 열압 성형 재판한 것으로 강도와 섬유 방향에 따른 방향성이 없고 변형도 극히 적고 방부 방화제의 첨가에 따라 방부 방화 성능을, 그 방화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파티클 보드입니다. 또 흡음성과 여러 차단성도 매우 좋습니다. 강도가 크고 구조용으로도 어느 정도 적당하여 선반이라든지 마룻널, 칸막이 기구 등에 쓰이는 것이 바로 뭐다? 파티클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5-22쪽부터 17년, 18년, 20년 계속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83번은 도료입니다. 도료가 뭐야? 페인트잖아. 도료 상태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하지 않는 수지 피막을 만들어 방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종류가 3가지 있다. 에멜션형, 용제형, 에폭시계 형태의 방수 공법은 가지고, 이게 에멀션형이니 용제형이니 다시 말해 에폭시계가 쉽게 말해 형태의 방수 공법은 가지고 유일하게 뭐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막 방수라고 해요. 도막 방수. 그렇다면 해설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도막방수는요, 바로 방수법의 종류에 따라서 유제형, 용제형, 에폭시계 이렇게 했어요. 그걸 더 유제형 또 에멜션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막방수에 사용되는 재는 우레탄 도막재, 아크릴 고무 도막재, 고무 아스팔트 도막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산업기사, 2019, 20은 기사지만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되는 문제다. 역시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었습니다. 야, 84번 이번에 시험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죠.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수지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그럼 뭐 합성수지의 종류 중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무슨? 염화비닐 피부시니까 열가소성, 멜라민 열경화성.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다 1, 3, 4는 뭐예요? 바로 이것은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열경화소성 수지는 페놀, 그 다음에 멜라민 있죠? 요소, 알키드, 폴리에스테르 수지. 요거 잘 헷갈리면 안 돼. 에스테르와
에틸렌에 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프란 이거는 뭐다 다 열경화성 수지다. 그래서 2번 멜라민은 무슨 수지? 가수성이 아닙니다. 무슨 수지? 열경화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야, 85번째네요. 수성 페인트면 수성이 뭐예요? 물이잖아, 물.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래. 수성 페인트의 일종인 에멀션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의 합성 수지여 유화제를 섞은 것이요. 그렇죠. 수성 페인트를 칠한 면은 잘 본다. 외관은 온화하지만 독성, 물에 뭐 너무 독성이 있겠어. 독을 타지 않는 독성이 없어요. 독성 및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 물이 화재 발생이 있냐? 물은 불을 끄는 거예요. 그 요게 뭐다? 수성이 아니고, 요놈은 유성을 가지고 수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구나. 답은 몇 번? 바로 2번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성 페인트의 재료로 악효라든지 전분, 카세인 등이 통상적으로 활용됩니다. 또 광택이 없어요. 해반죽면 또는 모르타르 면에 칠에 적당한 것이 바로 뭐다? 수성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렇다면 역시 해설을 한번 읽어보자고 또. 수성 페인트는 강물성은요, 탄산칼슘이라든지 규산 알루미늄의 가루에 티탄백 안료를 첨가하고 수용성 호질물이라 그래. 이게 카세인, 녹말, 요걸가 카세인과 녹말 등을 말하고 내외장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것이 뭐다? 수성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수성 페인트는 뭐 불이나 이런데 강하다기보다는 쉽게 말 유성같이 바로 불이 붙고 그런 건 아니죠.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5-123쪽에 있지만 16년부터 20년까지 출제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보기 2번은 봐요. 그게 뭐다? 유성 페인트의 특징을 설명해 놓고 수성 페인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86번이에요. 금속판입니다. 철판이란 말이 철판. 철이라 그래, 우리 금속을. 철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알루미늄은 뭐야, 알루미늄? 알루미늄판은 왜 경량이야? 비중이 2.7밖에 안 되니까 경금속이라 가볍다 이 말이야. 또 열 반사도 좋으나 알카리에는 약한 것이 알루미늄의 단점입니다. 둘째, 스테인리스 알제 서스라 그러죠. 서스. 만년 강판이 왜 썩지 않잖아. 스테인리스 강판은 내식성이 필요한 뭐학든 썩는다는 이런데 내식성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되고요. 함성판은 아연 도금 또 아연도 철판 또는 아연 도금 철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외관미도 좋아요. 내식성이 좋다 그래. 약하다 근데 내식성도 강하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틀렸다. 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연이 뭐냐? 나비를 나파는 X선 차단 효과가 있고 내식성도 크다. 썩지도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했죠. 그래서 이제 박판류 원래 박판이라는 말은 얇은 철판을 박판이라고 그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3mm 이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판. 그래서 박판에는 박강판이 있어. 얇은. 적대 흑판과 마판이 있는데 흑판은 아변판이라. 아변은 뭐야? 롤링. 눌려서 만든 판, 아변판. 또 마판은 냉간 아변하여. 일종 아변하면 열연과 냉연이 있어. 열을 가해가지고 판을 줄여서 두께를 줄이는 과정을 열연판. 그냥 일반 상온 상태에서 판을 줄여서 가는 걸 두께를 줄이는 가지고 냉연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냉연판을 마판이라고 그래요. 냉연 아변하여 표면을 평안하게 마무리한 것이고 두께가 통상 16mm 이하의 판, 바탕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아연 도금, 주석 도금을 하거나 범랑을 올려 사용하는데 아연철판은 막강판에 뭐요? 용융 아연 도금을 한 것으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함석이라고 그래요. 여기 봐요. 뭐요? 함석은 일반판에 뭘 해요? 이걸 했다. 아연.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연 도금을 한 거 함석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식성이 약한 것이 아니고 어떻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함석판은 내식성, 외관미 등이 어떻게? 우수하다. 그리고 어디 있다? 5-87쪽에 있다. 그 다음 87번이요. 열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볼 게 없죠. 열이 가장 우수한 것은 구, 알, 마, 철, 니 이런 순서예요. 이런 게 없잖아. 콘크리트하고 이거 열이 안 통할까 이런 것도. 코르크판도 안 통할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해. 알루미늄은 잘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루미늄을 원래 가지고
그 특고합선에 할 때 알루미늄을 쓰죠. 조철, 금속이잖아. 그럼 여기서 알아두는 거야. 공기가요, 0.0016에 가장 적어요. 그런데 공기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보면 코르크판이 0.04에 얘가. 그런데 콘크리트가 있어. 1이야. 1이 크나 콘크리트가 크나? 그럼 얘가 크잖아. 여기서 작은 건 바로 가장 작은 2번인데 지금 이번 문제는 코르크판이나 통상적 이게 많이 나와. 가장 작은 것이 그러면 공기입니다. 공기도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88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혼화 재료 중 혼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데 사실은 플라이애쉬, 실리카홈, 고로슬래그 미분말 다 콘크리트 혼화제. 얘는 혼화제는 혼화제지만 이거는 사실 유동성을 측식 고성능 감수제 말 그대로 보면 이 고성능 감수제라는 감수제 일종인데 소요요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리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제다. 그래서 이는 사실은 혼화제지만 이건 혼화제라기보다는 감수제라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들 굳이 4개 중에 따지자면 답은 고성능 감수제가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점토입니다. 점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점토는요, 사질점토, 사질이 뭔 말이야? 모래라, 모래 점토는 젓갈색으로, 이게 잘못됐죠. 젓갈색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 철이 들어있어야 적이 되는 거야. 젓갈색으로 내화성이 좋다고 하는데 틀렸어요. 자토는 순백색이면 내화성이 우수하나 가수성은 부족합니다. 석기점토는 유색의 견고 친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수성이 있습니다. 석회질 점토는 백색으로 역시 용해되기가 쉽습니다. 점토 색상을 보면 점토의 색상은 중에 철, 산화물 뭐가 섞였다? 철이 누구와 산소와 결합한다면 철산화물, 석재 물질에 나타납니다. 철산화물이 많으면 뭐가 돼? 적색. 그래서 요게 사질 점토는 뭐가 있다? 젓갈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석회 물질이 많으면 뭘 띈다? 항색을 띠고 사질 점토는 내화성이 어떻게? 좋은 것이 아니고 역시 낮다. 그래서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린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째입니다. 콘크리트에요. A제를 첨가했을 경우 공기량 증감에 따라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A제를 첨가하면요. 바로 혼합시간, 시멘트 사용량, 주유온도, 양생 방법은 뭐예요? 양생. 콘크리트를 굳게 하는 방법이지. 이 양생 방법은 A제 첨가, 공기량 증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죠. 바로 이겁니다. A의 공기량 변화는 기계 비빔이 손 비빔보다 증가합니다. 또 3에서 5분 증가하고 그 이상은 감소하는 것이 A제의 특징이에요. 또 자갈립도에도 거의 영향이 없고요. 모래일 때 가장 증대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씩 영향이 있는데 전혀 양생 방법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바로 A제 첨가입니다. 91번입니다. 슬럼프 시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슬럼프 시험 시 각 척은 50회 다진다는 이게 아니에요. 1회에 25번 다져요. 그래서 3번까지 해요. 그래서 얼마? 75번 다진다 하든지 또는 25회 다진다 이래. 이건 틀렸어요 벌써. 또 둘째, 콘크리트에요.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법이 바로 무슨 시험? 슬럼프 시험입니다. 슬럼프 콘의 콘크리트를 3층으로 분할하여 채웁니다. 슬럼프 값이 높을 경우 콘크리트는 묵은 비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럼프 시험 방법입니다. 슬럼프 모을 때 내부에 젖은 걸레를 닦고 수밀한 평판에 놓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료를 모을 때 용도가 얼마나 하면 3분의 1 깊이는 7cm 되게 하고 다짐대로 전면에 걸쳐 몇 번? 25번씩 균일하게 다집니다. 그런데 총 다짐의 수는 25번 곱하기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75번이 된다. 또 이런 문제는요, 확실히 잘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있는 걸 찾으면 정답입니다. 왜? 출제하시는 분들이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숫자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숫자를. 여러분은요, 지금 전혀 건축과 토목과 시공에 관계없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되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 경희 파트나 관리 파트를 근무하면서 경제학과라든지 경영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 또 영문과 나오신 분들도 있고 행정학과 나오신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이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저는 뭐 전생을 지금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 다녀요. 제가 다닐 때는 유치원 안 다녀서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유치원을. 근데 가끔씩 우리 시골 학교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전학온 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얘가 잘해.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나면 유치원 나온 애는 잘 못해. 왜 그럴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지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놀거나 장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순백색일 때가 가장 좋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 그러나 뭐 아는 게 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전공을 경제학과 영문학, 국문학 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사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게 산업안전 지도사를 공부하십시오 이랬는데 실제 건축과 토목을 나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잘 되겠지만 지금요 노무사분들이요 상당히 자격을 많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건축을 전공했습니까? 토목을 전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학을 전공하고요. 법학을 전공했는데 합격이 됩니다. 우리 저 면접 시험 보는데도 박형도 노무사가 써주는 그 불합격일 그 쉽게 말하면서 불합격을 당하지 않는 방법 이래가지고 해놓은 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러분도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하셔가 안전의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쉽다기보다 잘 알잖아. 목재의 섬유 포화점이 얼마예요? 섬유 함수율은 약 몇 퍼센트? 30%를 가지고 우리는 섬유 포화점이라고 한다. 섬유 포화점이란 세포 내의 빈 부분 또는 세포 사이의 공간 부분이 증발하고 세포막에 흡수되어 있는 수분의 상태를 말하는데 생나무를 건조해 함수율이 얼마? 30%가 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섬유 포화점이라고 한다. 기억합니다. 역시 이렇게 계속 출제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3번입니다. 각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창과 창호잖아요. 창호 그렇게 어떻게 유리창 이런 말이에요. 창호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이죠. 옳지 않는 것이니까. 바로 첫 번째 보니까 피퍼틴지입니다. 피퍼틴지는 경첩 대신에 촉을 사용하여 여닫이문을 회전시키는 거 가지고 우리는 피퍼틴지라고. 우리 교재가 여기에 가면 그 5-89쪽에 가면 그림도 상세히 만들어놨어요. 나이트렌치는요 외부에서는 열쇠 역할을 하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 열 수 있는 실린더 장치로 된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왜 가정집에 있는 이렇게 돌리고 열고 하는 거 나이트렌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 크리센트라는 것은 여닫이문을 상하단에 붙여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바로 크리센트는 올리고 노리는 창이나 미석이 창의 잠금 장치. 다른 말로 하면 경첩이 아니고 경첩은 문 열고 닫는 거라죠. 이거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그래서 틀렸다. 레버터리 힌지는 스프링 힌지의 일종으로 공중용 화장실 등에 왜 이렇게 탁 눌리면 이렇게 잠글 때는 우측에서 탁 눌리고 열 때는 주황 버튼 눌리면 탁 열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배터리 힌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89 여기 꼭 보세요. 그림도 상세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16년, 19년 계속 기사에 출제됐었다. 야 94번입니다. 건축 재료 중이에요. 마감 재료 요구 성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마감 재료는 마무리하는 재료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될까? 성능이 있어야 될까? 첫째 하학적으로 안정된 성능이 있어도 역학적 이런 건 없잖아. 역학. 우리 역학은 이런 거 같아요. 요 사이는 지금 제가 2023년에 2020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역학이란 말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와가지고 역학조사 이런 걸 생물학적 그런 조사를 하는데 우리 건축재료는 역학적 성질은 의미가 없고 그 성능으로 거리와 멀죠.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 틀린다 이 말이죠. 답은 2번이고요. 내부 성능 오래오래 사용해야 되죠. 불에도 타지 말아야 되죠. 역시 불에도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방하, 내하 성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감 재료를 보면 불연 재료가 있어요. 이걸 난연 1급이라 그러는데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가지고 말하는데 알루미늄 유지 및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정한 두께 이상은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해등 미장재료를 말하는. 그래서 피난 방화 규칙 제1호에 나와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연재료라고 그래. 준불연재료. 이걸 가지고 난연 2등급이라고 합니다.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는 번지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석고, 보드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요. 난연 상급이에요. 난연재료. 목재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역시 난연 한팔이라든지 난연 플라스틱 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재료의 성능에 따른 위계와 개념 정의는요,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9호 내지 11호에 있다. 이거는 뭐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게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PVC 딱 나오면 뭐예요? 이거 열경화성 가소성. PVC는 열가소성이죠. PVC 바닥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 보통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둘째, 접착제는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를 사용해야죠. 역시 PVC니까. 셋째, 바닥 시트에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한다? 당연히 제조했으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 이거요. 맞는 말이에요. 재료의 보관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트는 곳에 보관한다. 말 되나? 햇빛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색깔이 다 변해버리잖아. 그래서 안 돼. 틀렸어요. PVC는요,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는 플라스틱 중에서 하나로 1800년대 두 명의 화학자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1926년 되어서 비로소 왈도 세몬이 매우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소제라고 관련 첨가제와 PVC 원료 혼합하여 이를 통해 비닐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 가소제, PVC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햇볕을 보면 색깔이 변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소성이 때문에 힘이 상실되죠. 내부력이. 96번입니다. 점토입니다. 점토. 점토 기화 중에서 훈소가 뭐예요? 연기에 걸리는 기화, 연기에 걸리는 기화를 훈소라고 그러죠. 훈소와 와자가 기화하는 기화. 훈소와에 해당되는 설명은 근데 뭐 소소와의 유약을 발라 재소성한 기화, 기화 소성이 끝난 후에 식염 증기를 충만시켜 유약, 기름으로 한다는 거죠. 피막을 형성시킨 기화, 적급 점토를 원료로 900에서 1000도씨로 소성하여 만든 흡수율이 큰 기화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건조, 다 건조된 제품에 기하는 제품을 가마에 넣고 연료를 장작이나 솔잎 등을 써서 훈소, 검은 연기로 그을려 만든 기화를 가지고 우리는 훈소화이라죠. 이거는 바로 훈소화는 성형의 가마에 넣고 장작이나 솔가지입니다. 솔가지 등 연료를 써서 그을린 기화고 해흑색이며 표면이며 방수성이 있고 강도 또한 좋은 것이 바로 훈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뜻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골재의 실적률 또는 실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 옳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떻게 틀렸다 이 말이죠. 바로 1. 실적률은요. 골재 입형의 양부를 좋고 나쁘고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실적률입니다. 또 둘째, 부순 자갈의 실적률은 그 입형 때문에 강자갈의 실적보다 당연히 적고 3. 실적률 산정 시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말한다는 요 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실적률 산정 시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말하고요. 넷째,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은 비중이 크면 실적률은 클까지 할까? 바로 작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실적률이라는 것은요. 분체나 입체를 넣었을 때 어떻게 용기와 용적에 대한 분체나 입체의 최적 비율인데 실적률을 D는 P분의 더고요. P는 골재의 비중분의 W는 단위 용적당 중량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크면 이놈이 당연히 어떻게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은 이놈이 크다. 그럼 어떻게 얘가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P 골재의 비중에 반비례하고 단위 용적당 중량이 어떻게 비례하는 것이 바로 실적률이 되겠습니다. 98입니다. 미장재료 중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미장재료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은 1. 보수성이 크고 어떻게 응결 시간이 길어요. 굳는 시간이 길다 이 말입니다. 둘째, 소석회 모래나 해초풀, 여물 등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재료예요. 근데 바로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에는요 해초풀이나 여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틀렸다 2번이다. 셋째, 해반죽에 비하여 조개 강도나 체중 강도가 크고 착색이 쉽습니다. 넷째, 여물을 혼입하여도 건조 수칙이 크기 때문에 수축균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의 특징을 보면 강화가 느려. 두 번째, 수축성이 커서 균열 발생이 쉬워요. 시공이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값도 쌉니다. 알칼리성이고요. 페인트 칠이 불가능해요. 기경성이고 공기에 굳는다 이 말입니다. 물로 연하지
뭐 여기 여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 기사에 연속으로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99번과 100번은 처음 나온 문제, 처음 나온. 그런데 이거는 보면 99번은 파손을 방지하고 도날 방지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에 적합한 망입유리입니다. 유리의 제조 시 사용하지 않는 금속선은 유리에다가 속에 금속선을 투입하죠. 철선 투입합니다. 항동선 투입해. 청동선은 투입하지 않아요. 여기 답이고 알루미늄선 투입해. 그럼 여기서 보면 청동은 뭐요? 구리 플러스 주석을 말하고 항동은 구리 플러스 어떻게 아연을 말. 요것만도 시험 나와. 그래서 항동선은 넣었으나 청동선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입유리는 건설 시 두꺼운 판에 망 구조물 넣어 만든 유리인데 철, 알루미늄 망이 사용되면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는데 항동선은 넣을 수 있지만 청동선은 절대 넣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용어 정의고 역시 처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재 결점 중 볼체 시 나무를 팬다 이 말이야. 볼체 시 충격이나 그 밖의 생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의 직각으로 이게 세로잖아요. 직각이 이래야 되죠. 세로축의 직각 섬유가 절단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로축의 절단된 상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컴프레이션 페일러라 그래. 용어 정의 컴프레이션.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목재 결중 볼체시 충격이나 그 밖의 생리적 원인이고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를 절단시킨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컴프레인이 아니에요. 컴프레이션 페일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띄워서 읽어야 원칙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81번부터 100번까지 건설 재료학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뭐냐? 6과목이 건설 안전기술입니다. 이 건설 안전기술은 제가 항상 총합장이다. 1번부터 100번까지도 잘했지만 남은 101번부터 120번까지만 잘한다면 정말 만점으로 합격되시는 분도 있지만 고득점으로 틀림없이 합격된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